안녕하세요. 각인 입시 전문학원 광교관에서 우리 예비고1 친구들 만나게 될 지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현재 각인 강동의 프리미엄 중등학원인 세김어학원에서 중3 최상위반과 중3 내신 위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예비고1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수업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가 가장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비고1 전문가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등학생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의 비중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하다못해 중학교 때는 가볍게 교과서만 읽었던 사회 과목도 조금 더 시간 내고 인강도 듣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 때랑 같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어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니 우리는 효율적으로 영어를 대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다더라 하는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 설명회에 가거나 땡땡 고등학교 영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요. 지문 변형이 많이 된다는데? 서술형도 단순 암기로는 이제 대비할 수가 없대. 수능형이라서 지문 변형 강도가 높다고? 포괄적인 어법이 뭐야? 포괄적인 어법? 외부 지문도 나오고 단어 암기를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광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량을 늘릴 수가 있나요? 시험 기간에 단어를 더 많이 외우고 어법을 부랴부랴 그제서야 중등 다 막 어법을 막 공부하고 이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내신 대비입니다. 고등 입시에서 효율적인 시험 대비는 필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우리 아이들이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입니다.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 기가 막힌 총 쏘는 방법을 고등부 친구들에게 막 알려줘요. 근데 정작 총알이 없으면 제대로 총을 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할 대비를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예비고1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총알 장전의 일환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단어 지옥, 은티 커리큘럼입니다. 왜 지옥이냐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첫 번째로 누적 복습 사이클입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 외우면 바로 까먹어요. 며칠 안 돼서 까먹고 또 외우면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1차 시 1에서 5, 2차 시 6에서 10, 3차 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4차 시 쭉쭉 가다가 6차 시에서 전체 누적 복습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전체 누적 복습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습만 해대면 도대체 새로운 단어는 언제 외우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새로운 단어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못 만나봐서 단어에 취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 단어장도 이미 외워봤고 고등 독해 문제집도 이미 풀어봤고 고등 문법 문제집도 풀어봤는데 단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단어는 이미 충분히 다 만나봤고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기한 단어들을 쾅쾅 못질해서 더 이상 까먹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 언제 해야 될까요?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 사이클 돌려주면서 다시는 까먹지 않도록 까먹더라도 조금만 찔러주면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 단어 꼼꼼하게 외워보는 그런 커리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품사의 감을 잡는 단어 암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고 형용사, 부사, 명사의 정확한 의미대로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건데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여기 defeat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패배시키다
패배시키다입니다. 패배시키다예요. 자, 근데 감이 오시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외우냐면 패배만 집중해서 외워요. 아, 디피트 나 들어봤어. 패배하다. 패배하다라고 외워버리면요. 주어가 앞에 오고 뒤에 목적어가 올 때 주어가 목적어를 패배시킨 거니까 누가 이겨요? 주어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패배하다 해버렸으니까 주어가 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문법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독해를 막 열심히 했어도 이 단어 뜻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박살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품사의 감을 잡아서 암기를 시키고 정확한 의미대로 암기하는 것, 이것을 제가 지향하여 우리 아이들 함께 학습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패배시키다를 패배하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에 적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틀린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일환으로 파생어를 암기시킬 건데요. 파생어는 이러한 패배시키다와 같은 표제어 밑에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가지치기로 되어지는 단어들인데 이걸 함께 외우다 보면요. 당연히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품사의 감을 잡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렇게 단어를 열심히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이 드실 텐데요.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지는 7회까지 만들어져 있고 여기 이후로는 저와 구두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단어를 암기해 나갑니다. 그럼 또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애는 단어를 너무 못해. 단어를 너무 싫어하고 단어 암기가 싫어서 영어를 싫어해.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어를 질려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떠먹여주는 단어 암기법을 이용해서라도 단어 암기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기도 하고 가끔은 좀 민망하기도 한 그런 단어 연상법을 이용해서라도요. 우리 아이들 단어 확실하게 암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법입니다. 자, 문법으로는요.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진짜 마지막 꼼꼼 문법입니다. 왜 진짜 마지막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문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제가 수업에서 문법의 진도가 나가면서 그 진도책과 맞춰서 진도를 나갈 때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 칸에다가 적을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리책만 따로 모아가지고 개념만 이렇게 복습을 하기에도 좋고 다음 차시 문법 리뷰 테스트에서 여기에 있던 시험지를 똑같이 시험을 볼 거라서 우리 친구들이 개념 복습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고 내 손으로도 적어보고 이런 과정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여름방학 때 한번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적었냐면 이제 고등 입학과 가까워질수록 고등 핵심 빈출 문법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핵심 빈출 문법 진짜 중요한 거 맞고요. 당연히 핵심 빈출 문법 위주로 고등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고등 시험에서 깊이 설명은 안 해주는데 너네 중학교에서 배웠지 하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걸로 넘어가는 중등 문법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요 소외되고 뚫려져 있는 빈칸을 지금 여름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고등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하는 심화 문법까지 다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건데요. 이렇게 중등 문법의 빈칸을 채우는 것은 고등학생이 가면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쉽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문법을 독해에 적용까지 하는 단계까지 갈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법을 독해에 적용? 요거는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if 가정법이 만약에 있을 때 if 가정법은 현실과 반대인 거야.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뭐 현재 사실에 반대야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걸 넘어서 가정법이 독해 지문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가정법이 있으면 예시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어떤 글쓴이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가 만약에 라고 가정법이 나오면
그건 그래서 예시 부분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해까지 연결지어서 적용해보는 그런 방식의 문법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요, 고등서술형의 구조를 계속해서 연습을 시킬 건데요. 고등서술형에 좀 특유의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서술형인데요. 가령 여기 문제가 광교지역 고등학교의 기출이었는데요. 윗글에 밑줄 친 the other way around가 의미하는 걸 적어라 라는 거였는데 단어도 주어지고 단어의 개수도 주어지고요. 어형도 변화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까다롭게 지키면서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써보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번 여름방학 때 조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고등 내신 문제에 서술형을 미리 연습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서술형도 문법을 알아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과 자동 연계된 문법 학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고등서술형 대비를 잘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독해입니다. 독해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독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이 문제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선생님, 저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고등 독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라가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글의 논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볼 건데요. 우선 복잡한 문장 속에서 주어와 동사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했다, 이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핵심 논리로 연결시키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고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중간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논리를 잡아서 계속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많고 많은 기출들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전체 유형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어떻게 읽는지 좀 알아보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차분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주간지와 클리닉 파트입니다. 이 주간지는요, 저희 각인학원에서 만든 자체 교재인데요. 이 주간지 안에 구문, 독해, 듣기, 서술형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내시는 그 숙제랑 다르게 주간지를 또 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듣기같이 수업 시간에서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을 우리 학생이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좀 공부해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단원 아니면 파트별로 그 진도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에 매몰될 수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계속 풀어보고 연습하기 위해서 주간지 학습이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클리닉 때 이 주간지를 잘 채점하고 풀이하는 시간도 갖는데요. 우리 클리닉은요, 주 2회 수업 전후에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고요. 이 클리닉 시간에는요, 단어랑 문법의 리뷰 테스트에 대한 재시험을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도 보고 문법 시험도 볼 건데 여기에서 재시험에 걸리면은 클리닉 때 이것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간지를 우리 친구들이 풀어오면은 채점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풀이하는 그런 시간이 클리닉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수업 시간과 관리 측면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중3 기본반과 중3 심화반이 있는데요. 기본반은 화목 5시, 심화반은 화목 7시 반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요, 앞타임 친구들은 수업 종료 후 이루어지고요. 뒷타임 친구들은 수업 전에 미리 와서 클리닉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별과 좀 시간 약속을 해서 학습량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좀 더 빨리 제가 시간 약속을 할 거고, 좀 제시 볼 것도 없고, 워낙 성실한 친구들은요, 조금 천천히 6시 반쯤에 클리닉을 잡아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요, 학생의 테스트 결과, 숙제, 출결, 수업 진도 등을 담은 개별 문자를 어머님과 학생들께 전송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오늘 학원에서 뭘 배웠고 뭘 했고 숙제는 어디고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우선 어휘로는요, 해커스보카 어원책을 골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비고 1이라서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어려운 그런 수능 단어장은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꼭 수능 내신 빈출이 높은 그런 단어장으로 선정을 했고요. 심화반과 기본반의 책이 같은데 요거는 제가 진도를 세밀하게 다르게 조정을 해서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할 거라서 요거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두 반 다 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전체 문법을 복습할 수 있는 전범위가 나와 있는 책으로 구성을 했고요. 서술형도 고등에 진출되는 그런 구조를 복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구성했습니다. 독해책은 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하고 싶어서 이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고 1이면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중3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비고 1이고 고등학생 취급을 해줘라 하는데 아직 중학생입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아직 중학교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름방학도 엄청 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똑같은 동기부여로는요, 절대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 또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요 특별한 예비고 1 시기에 친구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을 들어야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아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 아이들과 호흡 맞춰서 공부 습관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기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학생은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너무 공부를 안 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한다. 이런 게 있고 이 학생도 뭔가 제가 준비를 많이 해오는 것 같대요. 너무 재밌고 웃기대요. 이런 재밌는 후기들이 다 있고 제가 학생들과 유대 관계나 학생들과의 그런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 믿고 맡기셔도 괜찮고 어머님들과도 되게 소통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어머님께 손편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들과도 우리 아이의 상태와 아이의 고민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사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3은요, 지금 맞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는 것처럼 야, 너 대학 가야지. 이걸로는 아직 부족해요. 여름이라서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막 유럽여행 가고 싶고요. 아직 아기입니다. 예비고일 취급을 해줘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맞춤 동기부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게 저라고 잘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들과 즐겁게 호흡은 하되 고등 영어를 효율적으로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을 잘 장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